노후 자금, 다들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나는 평균이니까 괜찮다는 생각부터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집 빼고 통장에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돈 얼마 있으세요? 계산이 바로 안 되셨다면 이미 많은 분들과 같은 위치에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 중에서 이 질문에 명확하게 답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적거든요. 요즘 이런 말 정말 많이 듣습니다. 50대, 60대면 순자산 5억 정도는 있지 않나? 맞습니다. 통계상 평균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균이라는 숫자가 사람들을 제일 많이 속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은퇴 후 동년배들의 실제 통장과 자산 위치가 어디쯤인지, 왜 평균이 아니라 다른 기준선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는 있어야 상위 10%라고 말할 수 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이 각자 처한 환경에서 노후 자금을 가장 효율적이면서 안전하게 운용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숫자 하나하나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기 위해 통계청 자료와 금융기관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했고 실제 은퇴 준비 사례들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숫자부터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통계청과 금융기관 자료에 따르면 50대의 평균 순자산은 약 5억 원, 60대는 약 4억 5천만 원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우리나라 50에서 60대 분들이 꽤 탄탄한 노후 준비를 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평균이라는 숫자가 왜 위험한지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평범한 사람 9명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벌 한 명이 타면 어떻게 될까요? 순간 그 엘리베이터 안 사람들의 평균 자산은 수백억이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 9명의 통장 잔고는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평균의 함정입니다. 50에서 60대 순자산 평균 5억도 똑같습니다. 상위 소수가 가진 엄청난 자산이 평균을 크게 끌어올리기 때문에 평균 5억이라는 숫자는 실제 대다수 분들의 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나는 평균쯤 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평균보다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중위값입니다. 중위값은 모든 사람을 일렬로 세웠을 때 딱 가운데 있는 사람의 숫자입니다. 절반은 이보다 많고 절반은 이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50에서 60대의 중위값은 얼마일까요? 50대 중위값은 약 3억 원입니다. 60대 중위값은 약 2억 3천만 원입니다. 평균 5억과 비교하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50대 절반은 3억도 안 되고 60대 절반은 2억 3천만 원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숫자가 바로 체감 현실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평균도 안 되는구나 하고 불안해 하시는데 사실은 평균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숫자였던 겁니다. 오히려 중위값 근처에 계시다면 딱 중간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상위 10%는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요? 이 숫자를 알아야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대부분 모르시는 상위 10%의 기준선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상위 10% 순자산은 얼마일까요? 많은 분들이 10억 정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약 20억입니다. 중위값 3억과 비교하면 거의 7배 차이가 납니다. 왜 20억이냐고요? 이 숫자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서울이나 수도권의 괜찮은 아파트 한 채만 해도 10억에서 15억입니다. 여기에 살면서 추가로 투자용 부동산이나 상가를 한두 채 더 보유하려면 최소 5억에서 10억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부동산만 15억에서 25억 사이가 됩니다. 여기에 금융자산이 더해집니다.
상위 10%에 속한 분들은 대부분 예금과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을 2억에서 5억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다. 생활비로 쓸 현금도 넉넉하게 확보되어 있고 연금이나 배당 같은 월 소득도 상당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위 10%에 속한 분들은 자산 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집 한 채에 예금 조금 있는 구조가 아니라 부동산 여러 채, 사업체 지분, 주식 포트폴리오, 안정적인 현금 흐름 자산까지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만들려면 단순히 돈을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투자 경험, 부동산 매매 타이밍, 사업 성공, 상속이나 증여 같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상위 10%에 속한 가구 중 상당수가 자영업자이거나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월급쟁이로 평생 일해서 저축만으로 20억을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매달 300만 원씩 저축한다고 가정해도 이자 없이 순수하게 55년이 걸립니다. 물론 이자와 투자 수익을 더하면 기간이 줄어들지만 그 사이 생활비도 써야 하고 자녀 교육비, 결혼자금, 부모님 병원비 같은 큰 지출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좌절시키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올바른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대가 되어서 갑자기 20억을 만들겠다고 고위험 투자를 하시다가 오히려 가진 것마저 잃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코인에 몰빵하셨다가 지인 사업에 투자하셨다가 잘 모르는 해외 부동산에 손대셨다가 노후 자금을 날리신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현실적인 목표는 무엇일까요? 바로 상위 30% 전략입니다. 상위 30%의 기준은 순자산 약 5억에서 6억 사이입니다. 이 정도면 합리적인 소비 관리와 꾸준한 저축 그리고 안정적인 투자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위 10%는 구조로 가지만 상위 30%는 전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노후에 5억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집도 있고 5억 있으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데 노후 자금에서 가장 위험한 금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아주 많은 금액도 아닌 딱 맞는 것처럼 보이는 5억입니다. 왜 그럴까요? 5억이라는 금액은 아주 탄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두 번의 큰 지출에 쉽게 흔들리는 금액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병원비입니다. 큰 수술 한 번, 중환자실 입원 한 번이면 수천만 원이 나갑니다. 건강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만 상당합니다. 만약 암이나 중증 질환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와 간병비를 합쳐 수천만 원에서 억대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자녀 문제입니다. 자녀가 사업 실패했거나 실직했거나 이혼했을 때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주 교육비를 지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에 수천만 원씩 나가는 일이 생깁니다. 집 수리 문제도 있습니다. 30년 넘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보일러 교체, 배관 공사, 방수 공사, 베란다 세시 교체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닥치면 수천만 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물가 상승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지금 5억의 가치가 10년 후에도 똑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매년 물가가 오르면 실질 구매력은 계속 떨어집니다. 그래서 5억이 있어도 불안한 겁니다. 한두 번 큰일 겪으면 바로 3억, 2억으로 줄어들고 그때부터는 정말 위험해집니다. 이것이 딱 맞는 5억이 가장 위험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안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진짜 문제는 금액이 아닙니다. 자산이 얼마냐가 아니라 그 자산이 생활비로 바뀌느냐가 핵심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A씨는 서울에 시가 1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예금 2억이 있습니다. 총 자산 12억입니다. 상당히 여유로워 보입니다. 그런데 A씨는 매달 불안합니다. 왜일까요?
국민연금이 한 달에 80만 원 나옵니다. 생활비는 한 달에 250만 원 필요합니다. 매달 170만 원이 부족합니다. 예금 2억을 까먹으면서 살면 10년도 못 갑니다. 집을 팔 수도 없고 전세를 놓으려니 집값이 더 떨어질까봐 걱정됩니다. 반대로 B씨는 어떻습니까? 집은 지방에 있는 5억짜리 아파트 한 채뿐입니다. 예금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총 자산은 6억 5천만 원으로 A씨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B씨는 여유롭습니다. 국민연금 120만 원, 임대수익 50만 원, 배당금 30만 원이 매달 들어옵니다. 합치면 200만 원입니다. 생활비 180만 원을 쓰고도 매달 20만 원씩 여유가 생깁니다. 예금은 비상금으로 그대로 둡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자산 총액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다른 겁니다. A씨는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이 없고 B씨는 자산은 적어도 현금 흐름이 탄탄합니다. 노후의 안정은 자산 총액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지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생활비를 커버합니까? 아니면 예금을 까먹으면서 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러분의 노후 안정도를 결정합니다. 지금 댓글로 솔직하게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이 다른 분들끼리 비교 기준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을 세 덩어리로 나누는 방법입니다. 노후 자산을 제대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세 덩어리로 나눠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도 불안감이 크게 줄어듭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 생활비 통장입니다. 2년에서 3년치 생활비를 현금으로 확보해 두는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 쓰신다면 4,800만 원에서 7,2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돈은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 바로 쓸 수 있는 보통 예금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넣어두는 겁니다. 왜 2에서 3년 치냐고요? 사람은 2에서 3년 생활비가 확보되어 있으면 심리적으로 안정됩니다. 내일 당장 큰일 나도 3년은 버틸 수 있다는 확신이 불안을 없애줍니다. 이 덩어리의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불안 제거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 매달 일정하게 돈이 들어오게 만드는 자산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수익, 배당, 이자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것이 바로 노후의 월급입니다. 이 덩어리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노후 안정의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예금 2억을 연 4% 이자 상품에 넣으면 한 달에 약 65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옵니다. 배당주에 5천만 원 투자해서 연 5% 배당받으면 한 달에 약 20만 원입니다. 소형 상가나 오피스텔 하나 전세 놓으면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임대료가 나옵니다. 이렇게 조금씩 싸다 보면 국민연금 100만 원, 이자 65만 원, 배당 20만 원, 임대 40만 원 합쳐서 한 달에 225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기본 생활비는 충분히 해결됩니다. 세 번째 덩어리는 건드리지 않을 자산입니다. 살고 있는 집, 장기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덩어리는 급하게 팔아서 현금화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나중에 건강 등 피치 못할 사건으로 큰 목돈이 필요할 때 사용해야 할 돈입니다. 이 세 가지 덩어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으면 자산이 있어도 불안한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섞여 있으면 10억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생활비 통장, 현금 흐름 자산, 건드리지 않을 자산, 이 세 가지를 종이에 적어서 내 자산을 분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노후 자산은 세 덩어리로 나눠야 합니다. 2에서 3년치 생활비, 현금,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자산, 그리고 장기 보유 자산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결책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해결책입니다. 노후 투자에서 가장 흔한 실수를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후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지금이라도 한 방 해야지 하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 못 모았으니까 이제라도 큰 수익을 내서 만회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60대에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고위험 주식에 몰빵하시는 분들, 잘 모르는 사업에 투자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일까요? 노후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투자 실패해도 다시 일해서 벌면 됩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60대, 70대는 다릅니다. 한번 크게 잃으면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취업도 어렵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후 투자의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수익률보다 생존율입니다. 크게 벌려고 하지 말고 안 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연 10에서 20% 수익 욕심내지 마십시오. 연 4에 5% 정도만 목표로 하십시오. 은행 정기예금, 국채, 우량 배당주 정도가 적당합니다. 수익률이 낮아 보여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받는 게 훨씬 낫습니다. 둘째, 변동성을 낮춰야 합니다. 하루에 10% 오르락내리락하는 투자는 심장에 안 좋습니다. 실제로 주식 폭락할 때 응급실 가시는 노인분들 많습니다. 정신 건강에도 안 좋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만듭니다. 셋째, 생활비를 먼저 확보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에서 3년치 생활비는 절대 투자하면 안 됩니다. 투자는 여유자금으로만 하는 겁니다. 생활비까지 투자에 넣으면 주가 떨어질 때 손해보면서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연 4에서 5%로는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후 파산하신 분들 사례를 보니까 대부분 욕심이 문제였습니다. 안정적으로 4%씩 받으신 분들은 20년이 지나도 자산이 유지되고 오히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진짜 전략입니다.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안 망하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고 급할 때 쓸 현금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해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목표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상위 10%는 순자산 20억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부분 분들에게는 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상위 10%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부동산 여러 채, 사업체, 큰 금융자산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상위 30%는 다릅니다. 상위 30%는 전략으로 갑니다. 순자산 5억에서 6억 정도가 기준선입니다. 이 정도는 합리적인 계획과 실행으로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상위 30% 전략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비 통제입니다. 수입이 줄어드는 노후에 소비 수준을 낮추지 못하면 아무리 자산이 많아도 부족합니다. 젊을 때 한 달에 400만 원 쓰셨다면 노후에는 250만 원으로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반발하십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노후에 더 줄이라고? 그런데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수입이 줄어들면 지출도 줄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산이 빠르게 바닥납니다. 소비를 줄인다는 건 비참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는 겁니다. 쓰지도 않는 보험, 거의 안 가는 헬스클럽, 명절 때만 보는 친척 모임 경조사비 이런 것들 정리하면 한 달에 50에서 100만 원은 줄어듭니다. 오늘 긴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50에서 60대 순자산 평균 5억은 현실과 거리가 먼 숫자입니다. 실제 중위값은 50대 3억, 60대 2억 3천만 원입니다. 절반은 이보다 적습니다. 평균에 속았으면 안 됩니다. 둘째, 상위 10%는 순자산 20억으로 구조가 다릅니다. 현실적 목표는 상위 30%, 즉 순자산 5에서 6억입니다. 이것은 전략으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노후자금 5억은 충분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금액입니다.
한두 번 큰일 겪으면 무너집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현금 흐름입니다. 넷째, 현재 노후 자금을 잘 운용하기 위해 자산을 세 덩어리로 나누십시오. 2에서 3년치 생활비, 현금,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 자산, 장기 보유 자산입니다. 다섯째, 노후 투자는 수익률보다 생존율입니다. 큰돈 벌려고 하지 말고 안 망하는 구조를 만드십시오. 이 5가지만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면 나는 평균이니까 괜찮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진짜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30평대 아파트, 10년 후에는 안 팔린다는 충격적인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노후 자산으로 아파트 한 채를 믿고 계시는데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계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집으로 인해 노후에 망하지 않으려면 지금 꼭 확인하셔야 할 내용입니다. 다음 영상도 꼭 봐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